메시지를 확인해놓고 답장을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 더 어색해진 적 있나요? 처음엔 조금 있다가 답해야지였는데 어느새 반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답장 하나가 괜히 큰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상대가 재촉한 것도 아닌데 마음 한쪽이 불편하고 늦어진 만큼 더 잘 써야 할 것 같아서 다시 미루게 되기도 하고요. 오늘은 답장을 빨리 하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가 편하게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답장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신뢰는 거창한 약속보다 이런 작은 연락의 반복에서 조용히 쌓이기도 하니까요. 며칠 전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답장 진짜 해야 하는데 지금 보내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더 못 보내겠어? 처음엔 업무 관련 메시지였대요. 내용을 확인했지만 바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어서 잠깐 미뤄두었고 그 사이 다른 일들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답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났지만 이미 시간이 꽤 지나버렸죠. 그때부터는 답장을 쓰는 일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해명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왜 이제 답하냐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너무 성의 없어 보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붙으면서요. 그런데 신뢰를 쌓는 사람들의 답장은 대단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핵심은 상대가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었어요. 답장을 빨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확인해야 할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상대가 아무 정보 없이 기다리게 되면 작은 침묵이 괜한 추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장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배려입니다. 확인했어. 지금은 바로 답하기 어려워서 저녁에 다시 답할게. 이 한 문장만으로도 상대는 기다릴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장을 미뤘다는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요. 첫 번째, 빠른 답장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기다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답장을 빨리 해야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빠른 답장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매번 바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하는 중일 수도 있고, 이동 중일 수도 있고, 생각이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신뢰를 주는 사람은 언제쯤 답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회의 중이라 오후 3시 이후에 확인해 볼게. 내용 봤어. 오늘 안에 정리해서 답할게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긴 설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기다릴 수 있는 작은 기준을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연락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짧은 확인 메시지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답장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제대로 답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답을 준비하다가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답의 완성도보다 확인의 신호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 확인했어. 지금은 바로 답하기 어려워. 조금만 생각해보고 다시 말할게. 이 정도의 짧은 문장도 충분히 배려가 됩니다. 상대는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지, 놓친 건지, 기다려도 되는지 몰라서 불편해질 때가 많거든요. 짧은 확인 메시지는 그 불편함을 줄여주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거절이나 지연을 말할 때는 이유보다 대안과 다음 행동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신뢰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거절하거나 늦어질 때 이유를 길게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유만 길어지면 상대는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유 뒤에 작은 대안을 붙여보면 좋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어려워. 대신 내일 오전에 10분 정도 통화할 수 있어?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어려울 것 같아. 금요일까지 확인해서 다시 말해줄게. 지금 바로 도와주긴 어렵지만 관련 자료 하나는 보내줄 수 있어? 이런 표현은 상대에게 거절의 벽이 아니라 다음 길을 보여줍니다. 신뢰는 늘 좋은 답을 주는 데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운 답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전하는 태도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답장 습관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반복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관계 관리 기술입니다. 나는 원래 연락이 느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에너지와 리듬이 다르니까요. 다만 연락 습관은 타고난 성격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반복으로 조금씩 다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번만 메시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정해도 좋아요. 오전 1번, 오후 1번. 또는 답장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메시지에는 먼저 확인 메시지를 보내는 규칙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늘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리듬 안에서 상대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연락은 부담이 아니라 관계를 돌보는 작은 습관이 됩니다. 5번째, 작은 연락 습관이 쌓이면 기회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큰 순간에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을 알려주는 메시지, 늦어질 때 미리 전하는 한마디, 바로 답하기 어렵다는 짧은 신호 같은 것들이 쌓여서 이 사람은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이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연락이 늘 불확실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 반대로 답이 조금 늦더라도 흐름을 알려주는 사람은 협업에서 편안함을 줍니다. 결국 답장 습관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대하는지 보여주는 작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표현들이 시간이 지나 기회와 도움을 주고받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뤄둔 메시지 하나만 골라보면 어떨까요? 긴 답장을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보내보세요. 확인했어. 지금은 바로 답하기 어려워서. 저녁에 다시 답할게. 내용 봤어. 내일 오전에 정리해서 답장할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오늘 안에 다시 말해줄게. 이런 짧은 문장 하나가 어색함을 줄이고 상대에게는 기다릴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미뤄둔 일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작은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어요. 신뢰는 한 번의 멋진 말보다 반복되는 작은 배려에서 자랍니다. 오늘 답장 하나를 조금 더 친절하게 보내보세요.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상태와 다음 시간을 함께 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행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운로그와 함께 언제나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